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요즘 별채에 새들어 사는 연옥이 할머니랑 재미나게 지내는 중이에요. 30살 이상 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랑 저는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이사를 들어왔을 때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자꾸 들이대곤 했는데요. 저도 남자다 보니 할머니를 만나기 전만 해도 당연히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했었죠. 그런데 연옥이 할머니에게 저는 스며들어 버리고 말았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얼굴을 안 보면 허전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연륜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다가도 단둘이 있을 때면 할머니는 확 달라지곤 해요. 할머니는 저를 기분 좋게 해준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손이며 입이며 총동원해서 저를 예뻐해 주시곤 해요. 그럴 때면 정말 온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저는 느끼면서 가버리곤 하죠. 연옥이 할머니가 이사를 들어온 건 몇 달 전 일이었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마당 딸린 작은 집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세 식구가 같이 지낸 곳이니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는 해요. 참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어요. 마당을 사이에 두고 본체에는 엄마랑 저랑 살고 있고요. 한쪽에 따로 생활할 수 있게끔 별채가 있어요. 원래는 그 별채에는 엄마랑 비슷한 또래의 희숙이 아줌마가 오래 살았었죠.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희숙이 아줌마는 엄마랑 죽이 잘 맞는 편이었어요. 두 분이서 김장도 같이 하시고 때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하셨거든요. 별채에 워낙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저에게는 이모 같기도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건가 봐요. 50대인 희숙이 아줌마가 재혼을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아줌마가 이사를 가버리고 난 후 별채는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사실 별채는 엄마에게는 꿀단지 같은 곳이기도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처 시장에서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는 참 억척스런 분이기는 해요. 엄마는 별채에서 월세를 받는 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은행에 고스란히 적금처럼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장가갈 때 쓰실 거라면서요. 그런 별채가 몇 달 비어있게 되자 엄마는 여기저기 동네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방을 내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덕분에 몇 달 정도 비어있던 곳에 연옥이 할머니가 새로 이사를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는 전에 새들어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아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동네 쪽에 살았었나 봐요. 이왕이면 저희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었으면 저희 집 형편도 확 피는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저는 속으로는 이왕이면 제 또래 참한 아가씨가 이사를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외진 동네에 제 또래 여자가 이사를 올 리는 없었죠. 아무튼 60대 중반이라는 연옥이 할머니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혼자 오래 살아왔다고 했어요. 아담한 체구에 웃는 모습이 귀염상인 할머니는 첫인상이 참 좋은 편이었어요. 엄마도 인상 좋은 할머니가 새로 이사를 들어왔다면서 좋아하실 정도였고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호감을 느끼기는 했어요. 물론 여자로서는 아니었지만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그 무렵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상태였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월급은 적지 일은 힘들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다가 직원들이 남자들만 있다 보니 위계질서도 군대처럼 빡셌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니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인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남자가 평생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야 장가도 들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몇 년 시간을 줄 테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비 보태라고도 안 할 테고 책값이니 그런 것도 다 대줄 테니 공부해 볼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데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어서 책상에 진득하니 앉아 있어 본 일이 없는 저이기는 했는데요. 아마 학교 다닐 시절에 공부하라고 했으면 반감부터 가졌을 텐데 역시 모든 건 상황이 결정을 해주는 건가 봐요. 그 무렵 하루에도 12번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의 그 제안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며칠간의 깊은 고민 이후에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옆 동네 친구분 아들이 얼마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시장에서 만난 엄마에게 엄청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사고방식이 옛날 분이시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게 부러우셨던 엄마는 저에게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무튼 뜬금없기는 하지만 저의 공무원 도전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노량진이나 그런 곳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테지만 저희 집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요새 인터넷 강의나 그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한 집에서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시기가 연옥이 할머니가 이사를 들어온 시기랑 맞물리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낮이면 어디 식당 같은 곳에 소일거리를 나가시는지 집에 안 계신 날이 꽤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 먹고 다시 공부를 하려니 마음만큼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도 딴짓을 할 때가 많았고요. 책을 펴놓고도 마음은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낮인가 그날도 집에서 강의를 듣던 중이었는데요. 마당 한켠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창밖을 슬쩍 내다보니 연옥이 할머니가 별채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했고 할머니가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바람이나 쏘일 겸 마당으로 나가봤는데요. 저를 보시더니 할머니는 집에 있었냐면서 반갑게 아는 체를 하셨어요.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총각이 나이 먹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겠다면서 웃음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그날은 일을 안 나가는 날이라 심심해서 별채 앞에 화분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때우는 중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무료했던 우리는 서로 코드가 맞아 떨어졌어요. 마당 한켠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저는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안 되는 공부를 하느라 지루했던 탓도 있었지만 할머니와 나누는 대화는 정말 재밌기도 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공부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죠. 오래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막내 아들은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며 딸 둘은 시집가서 다행히 잘 산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연옥이 할머니는 입담이 좋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 한참을 할머니랑 수다를 떨게 되었네요. 할머니가 일을 안 나가시는 날이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찾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해주는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곳들을 봐드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정을 키워갔어요. 물론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일은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말이에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할머니랑 수다 떨면서 시간 때우는 걸 알면 안 좋아하실 테니까요. 원래 공부하면 인간관계가 끊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며칠에 한 번씩 할머니가 쉬는 날 갖게 되는 수다 시간이 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져 갔고요. 저는 할머니가 일을 안 나가시는 날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기도 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일이 터져버린 그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할머니는 점심때쯤 제 방 창문을 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비도 오는데 점심에 부침개 구워 먹는 거 어떻겠냐고 하길래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씩 웃으시더니 책 좀 더 보다가 시간 되면 별채로 넘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강의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배꼽 시계가 울릴 때쯤 저는 별채로 넘어가 보았는데요. 이미 노릇노릇하게 부침개 굽는 냄새가 별채에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딱 맞춰 왔다면서 어여 들어오라면서 손짓을 했고요. 그렇게 할머니랑 마주 앉아서 방금 구운 부침개를 맛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도 안 꺼냈는데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부침개에는 막걸리를 먹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몇 잔 마시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 있죠. 저는 할머니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공부한다고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기도 했고요. 할머니 부침개가 아주 제 입에 딱 맞기도 했어요. 비 오는 날 부침개의 낮술이라니 이게 사는 맛이지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막걸리를 몇 병 비우게 되었고요. 알딸딸한 기분이 들어 저는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할머니도 어질어질하다면서 상을 치워놓고는 제 옆에 살포시 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누워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술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는 제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참 때인 총각이 공부한다고 끙끙대고 있는 걸 보면 딱한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답했죠. 제 나이면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이 나이 먹고 되지도 않는 공부를 하려니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일도 연애도 다 뒤처진 기분이 들어서 속상하다는 속내를 비추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고요. 잘 풀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냐고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제 몸을 계속 토닥거려 주었는데요. 이게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손길 때문인 건지 야릇한 무언가가 안쪽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의도를 한 건지 자꾸 제 가슴팍을 토닥거리시는 통에 자극이 조금 되었나 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살짝 몸에 신호가 와버리고 말았고요. 집에서 편하게 추리닝 바람으로 있다 보니 그게 티가 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눈치채시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살짝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총각 쌓인 거 풀어줘야겠다면서 손이 은근슬쩍 아래로 향하는 거 있죠.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동안 연애가 없었던 저는 그냥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코드가 잘 맞는 연옥이 할머니랑 함께라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대화 코드도 잘 맞았던 우리는 그것도 잘 맞는 편이더라고요. 사실 엄청 성이 나 있던 저를 할머니는 조금 버거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젊은 총각이라 엄청나다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술이 깨지를 않아서 알딸딸하기도 했고요. 빗소리는 그 분위기를 더 묘하고 야릇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결국 저는 연옥이 할머니 안에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게끔 저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고요. 할머니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술은 거의 깬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친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 싱겁게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연옥이 할머니와 저는 그것까지 즐기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아직 엄청 정정하기도 했고요. 연륜이 있어서 그런가 손기술이 참 좋기도 했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잖을 줄 알았는데요. 연옥이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손이며 입이며 어찌나 잘 활용을 하시는지 제 정신을 쏙 빼놓는 편이기도 해요. 물론 본게임에 들어가면 젊은 제 체력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기는 하시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가 쉬는 날이면 별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절정이 올 때면 저는 할머니를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할머니는 젊은 제가 자기라고 불러주는 게 엄청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평상시에도 단둘이 있을 때는 자기라고 불러달라면서 엄청 교태를 부리시는 거 있죠. 할 거 안 할 거 다 해버렸는데 못 해드릴 게 뭐 있나요?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저는 연옥이 할머니를 자기라고 불러드리고 있고요. 할머니는 그럴 때는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죠. 자기라고 불러드리고 난 이후로는 할머니의 애정 공세가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저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우리 관계는 쭉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의 공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해요. 첫 시험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기는 했는데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첫 시험은 우선 경험을 쌓는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이 공부를 최소한 몇 년은 할 것 같은데 덕분에 연옥이 할머니와의 연애도 꾸준히 이어질 듯 해요. 공부 때문에 사실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매력 넘치는 연옥이 할머니 덕분에 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 수 있어 기분 좋은 요즘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어쩌다 보니 제 인생에서 요즘 여자 복이 터진 듯 한데요. 정확히는 아줌마 복이 터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이지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는 터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를 말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제 고향은 서울인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는데요. 고졸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힘든 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월급도 작았고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학비가 문제였죠. 집에다 손을 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요. 결국 저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했죠. 아주 만족스러운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몇 년 만에 해보는 공부이기도 했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다 보니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죠.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니 저는 만족했어요.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대학 근처에 있는 집을 얻게 되었죠. 2층짜리 주택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주인 아줌마가 1층에 살고 있었고요. 저는 2층에 살게 되었죠.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집을 고르다 보니 대학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자전거를 30분 정도는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죠. 제 지갑 사정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가인 대학에서 떨어져 있어서인지 제가 사는 동네는 아주 조용한 편이에요. 제가 살게 될 집은 조금 오래 비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청소하고 집안 이곳저곳을 손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1층 주인 아줌마도 오랜만에 세입자를 받는 거라 반가웠나 봐요. 제가 청소를 하고 짐을 옮기는 내내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셨죠. 아줌마와의 첫 느낌은 참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죠.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묘하고 좋았어요. 20대 중반이 넘어서 대학교 신입생으로 새 출발을 한다는 점도 기분이 좋았죠. 주인 아줌마와도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주인 아줌마는 제가 20대 중반이 돼서야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엄청 좋게 봐주신 듯 했어요. 음식을 하시면 조금씩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살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신경도 많이 써주셨죠. 매번 아줌마가 밑반찬을 해다 주셔서 저는 간단히 밥만 해도 될 정도였죠. 저도 주인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면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게 대했죠. 아줌마도 저와 마주칠 때면 엄청 반가워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은 수업이 없어서 저는 보통은 서울 부모님 집에 올라가곤 하는데요. 그 주말은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저는 안 올라가고 그 집에 있게 되었죠. 제가 주말인데도 서울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것을 본 아줌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아줌마는 음식을 참 맛있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잘 됐다 싶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음식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아줌마는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혼자 방에서 먹지 말고 내려와서 같이 먹자면서요. 저도 혼자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죠. 1층 아줌마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부침개도 해주시고 잡채도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배도 부르니 기분도 나른해지고 좋았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아줌마와 나눠 먹다 보니 술이 한 잔 땡기더라고요. 마침 아줌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에게 술 생각 나지 않냐고 물으시더니 냉장고에서 시원한 소주를 꺼내 오셨어요. 정말 고급 술집이 전혀 부럽지 않은 좋은 술자리였어요. 아줌마와 한 잔씩 주고받다 보니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줌마와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줌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줌마의 인생 스토리를 많이 알게 되었죠. 저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엄마 또래인 아줌마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고아처럼 자란 아줌마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요. 아줌마 남편은 사업을 크게 실패하고는 그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줌마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내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가정을 챙기면서 살아온 이야기가 정말 파란만장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줌마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줌마가 편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아줌마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 이야기도 많이 꺼내놓았어요. 특별할 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일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이야기라던가 이따금씩 했던 연애 이야기라던가요. 아줌마는 제 이야기도 엄청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죠.
살면서 제 이야기에 아줌마처럼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우리는 신이 나서 그 술자리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 해도 지고 늦은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아줌마는 술을 많이 드시고 피곤해하셨고 저도 엄청 피곤하기는 했는데요. 아줌마와 나누는 대화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계속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아줌마와의 이야기가 너무 즐거워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줌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내일은 일요일이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날이었죠. 아줌마는 거실에 이불을 펼치고는 편한 자세로 누우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옆에 와서 같이 누우라고 했죠. 누워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저도 피곤했던 터라 아줌마 옆에 나란히 누웠죠. 그렇게 아줌마와 한 이불 위에 누워서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줌마가 남자랑 한 이불에 누워보는 게 남편과 사별한 이후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다른 남자를 안 만나셨냐고 했더니 여자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해서 남자를 만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뒤였다고 하고요. 저는 아줌마도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했죠. 저는 문득 아줌마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도 해주시고 저에게 잘해주는 아줌마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죠. 저는 일어나서 음식 먹던 상을 한쪽으로 치우고는 조용히 거실에 불을 껐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줌마 옆에 가서 누웠죠. 아줌마도 저의 그런 행동을 보고 제 생각을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거부하지 않고 저를 그대로 받아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그날 거실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너무 오랜만이었는지 그 감동의 시간들을 저에게 밤새 요구해왔죠. 우리는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정오가 될 무렵에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가 있었죠. 아줌마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고 고맙게 생각해 주셨죠. 저는 그 이후로 아줌마와의 데이트를 계속 이어갔죠. 아줌마는 제가 너무 고마웠는지 동네 아줌마들도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가 다른 아줌마들을 만나도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물었죠.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저만 좋으면 본인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요. 제가 젊어서 체력이 넘치니 제가 더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른 동네 아줌마들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보라고 하셨죠. 이 동네 나이든 여자들은 다 본인처럼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처지의 아줌마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아줌마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주인 아줌마 말고도 몇 명의 아줌마들을 더 소개받게 되었고요. 그 아줌마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다들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요. 언젠가부터 저는 밥을 사 먹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 아줌마들이 음식을 정성스레 해다 가져다 주시고 있죠. 또 1층 아줌마 집은 항상 저를 만나고 싶은 아줌마들이 두세 명씩은 와 있다 보니 집이 항상 허전하지 않고 사람 사는 느낌이 물씬 나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오게 된 건데요. 공부하면서 제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도 너무 뿌듯하고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점은 좋은 아줌마들을 만나서 요즘 제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는 점이에요. 제 대학 생활이 천천히 흘러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참, 오늘은 1층 아줌마와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다른 아줌마들도 좋지만
그래도 1층 아줌마가 저는 제일 좋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아줌마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러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주인집 아줌마는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저를 찾습니다. 빨리 튀어와서 본인에게 봉사하라는 거겠죠. 저는 주인 아줌마에게 꼼짝없이 약점을 잡혀서 이용당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반강제로 이용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줌마가 간혹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하는 날에는 괜시리 아쉬운 생각에 종일 져도 섭섭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원래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통장에 한 학기 동안 쓰라고 부모님이 넣어주신 돈이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아쉽게 성적 우수 장학금은 놓쳤지만 그래도 학점은 꽤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동기 녀석 한 명이랑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성격도 유쾌하고 부침성이 좋은 친구라서 학기 초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 친구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같이 과제도 하고 시험 준비도 같이 했고요. 동아리 활동이며 대학교 축제까지 같이 즐겼어요. 저의 대학교 1학년의 시간들은 이 친구와 만든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집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도박 같은 게임이라도 했었나 봐요. 한 달이나 2달 정도면 해결할 수 있으니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이니 저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원룸 월세도 내고 생활비 하라고 부모님이 통장에 넣어주신 돈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달 생활비만 빼놓고는 그 친구에게 전부 빌려주게 되었죠. 그 일이 1학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이후로 이 친구 녀석이 언젠가부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죠. 저도 한 달 생활비만 남겨두었던 돈이 떨어져가는 시점이라 친구에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달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도 당장은 여유가 안 되니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빨리 모아서 갚겠다고 하고는 그 후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구해서 생활비를 벌어 쓰게 되었어요. 학교 공부가 우선이다 보니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원룸 월세가 밀리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6층 건물에 1층만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2층부터 6층은 전부 다 원룸으로 되어 있죠. 그 원룸 건물의 주인은 어떤 아줌마였는데요. 저도 계약할 때 한 번인가 보고는 그 후로는 본 일이 없어요. 큰 원룸 건물을 갖고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은 들었죠. 50도 넘은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은 무서운 이미지이긴 했는데요. 뭐 월세만 밀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었죠. 그런데 이제 월세가 밀리니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아주 무섭게 월세 독촉을 하기 시작했죠. 월세가 2달 이상 밀리면 강제로 내쫓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민하다가 저는 아주머니께 사실대로 사정을 말씀드렸죠. 친구에게 갖고 있던 돈을 대부분 빌려줬고 지금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저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월세를 제때 낼 여유가 안 된다고 털어놓았어요. 월세를 몇 달만 참아주시면 친구가 돈을 갚는 대로 저도 월세를 몰아서 내겠다고 했죠. 주인 아줌마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안에 월세 밀린 걸 내든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일부 제외하고 방을 빼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저는 아줌마에게 매달리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탁을 할 겸 아줌마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거의 울 듯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줌마가 정말 방법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려나 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몸으로 때울 수 있으면 때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뜬금없이 아줌마가 자기랑 연애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 아줌마랑 연애라뇨. 저는 아줌마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은 제가 아쉬워서 부탁을 하러 간 상황이었으니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거냐고 주인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친 저는 그때까지 여자친구도 한 번 안 사귀어본 상황이었는데요. 제 인생 첫 여자친구가 50살도 넘은 아줌마라니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저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그 친구가 너무 미웠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덜컥 돈을 빌려준 제 자신도 미웠어요. 그래도 몸으로 때울 수 있다면 때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연애를 한다길래 같이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줌마가 이야기한 연애는 그런 게 아니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였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안기게 되었고요. 그날 내내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연애라서 저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제 모든 처음을 다 그 아줌마에게 헌납하고 말았죠. 그날 아줌마와 연애라는 것을 하고 집에 와서는 엉엉 울면서 몇 번이나 몸을 씻어냈는지 모릅니다. 눈이 퉁퉁 부을 만큼 눈물이 계속 흘렀죠. 그래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돈 문제를 해결한 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는 아줌마와 연애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요. 언젠가부터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프고 우울했죠. 그런데 인정하기는 싫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저도 아줌마와 연애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언젠가부터 저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은 그런 제가 경멸스럽기도 했지만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주인 아줌마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소년에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저에게 돈을 빌려간 그 친구 녀석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미안했다면서 저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아주었죠. 정신 차리고는 1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월세를 내고 아줌마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혼자 며칠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 아줌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저는 그 아줌마에게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저는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와도 깊은 관계가 되었지만
여자친구랑 하는 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물론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긴 해요.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그 아줌마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줌마는 제가 까무러칠 만큼 기분 좋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수업이 없는 날 아침이면 그 아줌마 집으로 출근을 하고 있죠. 정신이 쏙 빠질 만큼 아줌마와의 사랑에 몰두한 날은 학교 수업 시간에 깜빡깜빡 졸게 되는 날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체력이 바닥이 났는지 코피가 터지기도 했죠. 제가 코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는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든 게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저와 아줌마와의 일을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으니 혼자 속으로 웃고 마는 편입니다. 아줌마와의 연애를 생각하면 요즘은 웃음부터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이 아줌마의 매력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이번 방학에는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집에는 안 내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아줌마랑 연애하면서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